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의 염웅열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차세대 ICT 환경에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국제 표준화입니다. 이 과제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수행된 과제고요. 먼저 이렇게 이 과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이 조직위원회와 그다음에 IITP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연구 목표하고 추진 체계 연구 내용들하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 달성을 측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다음에 그 정성적으로 어떻게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순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이렇게 과제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는 개인정보 처리 시에 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굉장히 미흡하다,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뭔가 표준화된 방법으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외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 한참 떠오르던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위협이랄지, 그 다음에 평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할지 보안 측면에서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 선호도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랄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요구사항이랄지, 스마트 시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랄지, 블록체인 관련되는 여러 가지 뭐 용어정의랄지, 보안 프레임워크이랄지, 평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보자라고 했고요. 저희들이 조금 과도하게 목표를 잡아서 전체 여기 보면은 9건인가요? 9건의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9개를 했고, 연구기간 내에는 3건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현재는 대부분의 이 9건 정도의 목표가 모두 달성됐습니다. 올해까지 해서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표준화를 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이게 그 적절한 표준화 기구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ITU-T의 스터디 그룹 17에 있는 퀘스천 6 사물 인터넷 보안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보안 퀘스천 14, 그 다음에 ISO 쪽에 JTC1의 SC27의 워킹 그룹 5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뭐 이 개인정보 보호 및 신원 관리 인증, 여기 가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아까 표준 성과에서도 이 사전 표준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TU에서는 보통 ITU 활동들이 회원에 기반해서 활동을 허용하게 하고 있는데, 회원이어야지만 이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데, 회원이 아니더라도 표준화에 참석할 수 있는 게 포커스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제안해가지고 포커스 그룹을 2018년에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 포커스 그룹에 가서 여러 가지 사전 표준화 활동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다시 스터디 그룹 17에 와서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기구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 표준화 아이템들이 9건이 있는데, 이 9건의 아이템은 물론 그 한국이 제안해서 또는 에디터 활동을 하거나 코 에디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NWIPC에 한국 이름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뭐 독자적으로 또는 뭐 다른 국가하고 같이 했거나, 뭐 이런 활동들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C17에 뭐 27556, 그 다음에 SC17에 27701, 원래는 27552라는 표준이었는데, 이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7001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책에. 그래서 그거에 견주는 표준이 돼서 이름을
27701로 바꿨고요. 그리고 뭐 27570 뭐 이런 부분이고, ITU 쪽에서는 주로 블록체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용어정의, 보안 프레임워크, 보안 평가 기준, 그다음에 개인정보 공유, 접근 프레임워크.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표준들은 27556이 작년도에 표준화가 마무리된 시점에 DIS 상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FDIS가 통과가 돼서 곧 이 IS로 이렇게 포스트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9종의 표준들은 이 한국이 제안을 했고, 제안할 때 에디터로 수임을 했고, 그리고 표준화 과정에서 계속 기고서를 매번 회의 때마다 냈고, 그리고 커멘트 레졸루션 회의에 에디터로나 또는 코 에디터로 참여를 해서 거둔 그 실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대 표준화 기구, 그러니까 정보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되는 양대 표준화 기구에서 했었고, 이게 이제 당초 목표인데, 당초 목표는 연구 기간 동안에 9건 중에 3건의 국제 표준을 달성하는데, 작년도까지 뭐 8건의 국제 표준을 달성해서 뭐 대부분의 정량적 목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표준도 있고 뭐 또는 뭐 이렇게 KS 표준은 원래 목표 설정이 없었는데 여튼 2건 정도 이렇게 했고, 뭐 의장단 수임이라는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SCI 논문 발표 실적도 있고, 특허도 있고, 이게 표준 특허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넣지는 않았지만 여튼 그런 부분에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주관 연구기관하고 이 공동 연구기관이 있는데, 서울외대 순천향대학이 주로 이 주관 연구기관의 역할을 했고, 서울외대하고 NSHC라고 정보보호 쪽에 이 전문하는 이 중소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정보기술단은 이 프라이버시 쪽에 이렇게 이 컨설팅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4개 기업, 4개의 이 주관 연구기관하고 공동 연구기관이 협업을 해서 ITUT 스터디 97 포커스 그룹, 그다음에 SC17 워킹 그룹 5, 그리고 국내 표준 TTA 표준을 원래 목표는 좀 작게 설정했는데 그 조속히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8건 정도를 표준화를 했고, 산업 표준도 그 KS 표준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9151이라는 표준하고 29134라는 표준을 KS 작업을 했고요. 뭐 각종 정부 이 정책 지원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같이 했었습니다. 이게 이 전체 노드맵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표준의 에디터십을 모두 다 확보했고요. 그 ISO 쪽에서는 뭐 어떤 문서에서는 에디터 또는 코 에디터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문서에서는 그냥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프로젝트 리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ISO 쪽의 모든 이 과제 내용들은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ISO 쪽, ITU 쪽에서도 이 뭐 아까 에디터로고 하고, 그다음에 NWIP를 모두 다 한국이 제안한 부분이고요. 모두 다 연구 참여진들이 그 NWIP를 제안해서 채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PTTA의 PG502 활동, 504 활동을 했고요. 2019년도에 이 뭐 4번의 4차례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고, 2020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회의가 이렇게 이 비대면으로 열렸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 대개 비대면으로 열려서 이 하여튼 그렇지만 원래 당초의 목표를 못 달성한 그런 이 경과입니다. 이 그림은 그 워킹그룹 5, SC27 워킹그룹 5에서 이 표준의 틀입니다. 그 현재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27001이라는 표준이고요. 이 저희들이 같이 개발했던 부분은 27701이라고 해서 PIMS,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퍼스널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는데 ISO에서 논의를 과정해서 퍼스널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보다는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더 타당한 그 용어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27701에 이 그 개인 27001에 대응되는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이고, 요즘 마이데이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뭐 그 이 서비스에서 선호도 기반의 27556이라는 표준을 개발했었고, 저 위에 이제 이렇게 전구에 이렇게 불빛처럼 돼 있는 부분이 이 표준에서 개발했던 표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큰 그 워킹그룹 5의 노드맵에서 이 과제를 통해서 같이 했던 뭐 27570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ITU 쪽에 이 나와 있는 노드맵입니다. 퀘스천 14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위험 리스크랄지 부문별 응용 보안이랄지 보안 관리 및 프라이버시고, 맨 밑에 이제 용어 정의가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국제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한국이 제안했고 한국이 에디터를 했고, 회의 때마다 뭐 대부분의 내용을 한국이 넣어서 최종 표준으로 개발한 그런 실적입니다. 정량적 목표는 뭐 아까 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건 뺐습니다. 일부러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요. 여튼 그렇지만 이 아까 8건의 이 국제 표준 승인 날짜들 7건까지는 표준화가 승인이 됐고 8건은 지금 올해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연구기간 목표 내에는 3건의 목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국내에 조속하게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TTA 표준화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명돈이 있고 그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승인 날짜들 대개 보면은 2019년에서부터 시작했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3개년 동안 TTA 표준이 있고, 이게 이제 전체 목록입니다. 그래서 승인 날짜별로 뭐 특히 뭐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데이터 비식별화 용어랄지 기법 과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 분산원장 관련되는 보안 위협이랄지 스마트 시티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랄지, 또는 그때 당시에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추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지침인데, 어떤 것은 국제 표준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표준화를 한 부분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국내 표준으로 개발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 사업을 통해서 개발됐던 표준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X.2364 협대역 사물 인터넷 보안, X.1400 블록체인 용어, X.1401 블록체인 위협, X.1404 블록체인 보안 평가 기준, 그다음에 X.1408 보안 블록체인 보안, 이게 좀 타이포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지. 그다음에 아이소 쪽에서는 277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요구사항, 그다음에 27570 스마트시티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27556 선호도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그 현재 아이소 워킹그룹 5가 개발한 그 노드맵 중에서 트리 중에 이 사업을 통해서 같이 개발했던 표준이고요. 그건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7701인데요. 한국이 2011년에 이 그때 당시에 PIMS라는 퍼스널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아이소에 가서 워킹그룹 5가 2017년에 케냐 나이로비에 의해서 그 SP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스터디 피리어드라고 SP를 제안했고 1년 뒤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사실 이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있고 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있는데, 정보 보호 관리 체계는 요구 사항들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견주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요구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표준이 채택된 게
이구 그 처음에는 그쪽에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9151이라는 표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위한 통제를 먼저 개발했고, 그거를 2012년 노마회의에서 신규 국가 아이템으로 제안해서 채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쭉 개발을 하다가 2016년, 17년인가요? 그때 와서 이게 다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만이 개발한 게 아니고 프로세스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처리자가, 그러니까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응되는 그 통제도 필요하고, 수탁자,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처럼 수탁자에 대한 그 통제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GDPR이랄지 아니면 기존의 표준화랄지 이런 관계성을 이렇게 만드는 그 표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이 프랑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독일, 인도 그리고 한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 표준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목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구사항이랄지 아니면은 개인정보 처리자 아니면 개인정보 수탁자를 위한 통제를 모두 다 개발한 부분이고, 그리고 보통 뭐 아시겠지만 27001에 부록에 이 통제의 목록들을 테이블화해서 이렇게 갖고 있어서 거기가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록에 이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한 통제 목록, 수탁자를 위한 통제 목록, 그다음에 뭐 GDPR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표준들, 아까 2011년에 가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됐던 29151이라는 표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매핑하는 거, 어떻게 이 매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기존에 27001하고 27002하고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제가 이게 IPR 이슈가 있어서 그냥 그 굉장히 목자 수준으로 이렇게 이 발표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TU 문서는 이렇게 내용을 많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지만 ISO 문서는 이게 전부 다 이 커피라이트 이슈가 있어서 그냥 목차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이 PIMS와 관련되는 27000의 추가 요구사항, 그다음에 PIMS와 관련되는 27000이 추가 요구사항 통제,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그다음에 수탁자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그 통제, 뭐 이런 내용들로 이 오른쪽에 그중에서 대표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요구사항들, 그래서 조직은 PIMS를 수립, 구현, 유지하고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PIMS에 맞춰서,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게 배경이 그때 당시에 GDPR이 2018년도에 발효가 됐고요. 그러면서 GDPR의 내용에, EU의 GDPR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EU 차원의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EU에서 비즈니스하는 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표준화된 방법에 뭔가 표준이 하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인증을 받으면은 이 GDPR의 인증을 이렇게 이 GDPR에서 그 법에서 요구하는 인증 요구 사항을 이렇게 만족할 걸로 이렇게 기대돼서 이걸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전에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수탁자가 분리해서 표준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포함시켜서 개인정보 처리자, 수탁자 같이 이렇게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이 표준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도 다루고 수탁자도 다루고 뭐 이 요구 사항도 다루고 그다음에 통제도 다루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방대한 표준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이 스마트 시티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표준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표준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29100이라는 표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27701이라는 표준도 있고 29151이라는 표준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는 입장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그 자체의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수는 없으니까
다른 그룹에서 개발된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추가적인 정보 보호하고 개인정보 요구 사항들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요즘 얘기되고 있는 마이데이터에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저는 마이데이터는 사용자 동의가 기반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용자 프라이버시, 아니 프레퍼런스, 선호도 기반으로 뭔가 이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가에서부터 처리자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자에서 제3가까지 제공을 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수탁자 있잖아요. 처리 프로세서한테 이렇게 넘기고,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넘겨도 된다,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주체랄지 개인정보 처리자, 프로세서,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선호도 관리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표준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 1400이라는 블록체인 관련되는 용어 정의들 약 70개의 용어를 정의를 했고요. 그거를 원래 포커스 그룹에서 개발을 했고, 그거를 다시 포커스 그룹은 통상적으로 사전 표준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표준이라고 하지 않고 딜리버러블이라고 합니다.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스터디 그룹 17에 가서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하드포크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머클트리라는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 체인을 이렇게 빌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 해시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클트리를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소프트 포크랄지 이런 것들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식별을 했습니다. 모든 위협들을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보안성을 수준을 세 레벨로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레벨 오브 시큐리티 어슈어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낮은 레벨, 보통 레벨, 높은 레벨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어떤 기능이 어떤 게 있으면은 그 어떤 이 등급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표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이 처리자하고 수탁자 간의 개인정보 처리를 투명하게 정보 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표준을 1408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 주체가 있고, 보통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정보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돼 있어서 모르는데, 그렇지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이 수탁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박스인데, 그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하게 되면은 그걸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표준을 2408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당초에 뭐 여러 가지 정성적이랄지 정량적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개인정보 보호 이슈랄지 아니면 블록체인 이슈랄지 아니면은 스마트 시티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27701이 나오면서 2018년인가 2019년에 이 우리나라 ISMS-P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7701에 나왔던 결과를 이 ISMS-P 인증을 새로 바뀔 때 일정 부분 기사가 반영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마트 시티 그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발할 때 그 결과가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뭐 마이데이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가능하면 이렇게 개인정보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없었는데 여기 제 이름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국제표준에 반영된 결과를 한국 KS 표준 또는 TTA 표준으로 연결하는 게
국내 이 표준화 이 뭐 수준이랄지 아니면 그런 활동이 필요해서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27701이 작년 2월에 KS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국제 표준에서 개발됐던 것을 KS 표준으로 부합화했습니다. 사실 이게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마치고 나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7701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글로벌 컴퍼니 회사들이 다 빅테크 회사들, 뭐 구글이랄지 클라우드 사업자들 다 27701 인증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에서는 ISMSP가 있어서 그거하고 경쟁이 되지만 또 글로벌 컴퍼니들, 그러니까 해외 사업이 필요한 글로벌 회사들, 뭐 롯데면서점이랄지 SR 이런 데가 이 27701을 받았고 최근에 토즈라고 뭐 아실 겁니다. 토즈라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27701 인증을 받았습니다. ISMSP가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탁자에 대한 이 기준이 아직 미비해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국내 해외 비즈니스가 필요한 국내 기업들이 27701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죠. AWS도 구글, 뭐 토스, 국세청도 받았더라고요. SRT,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특히 표준을 개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 AWS 전문가는 없었지만 구글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표준 개발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ISO 표준화 과정은 각 내셔널 바디들이 커멘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에디팅 세션을 거쳐서 에디터의 역할은 그 커멘트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최종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회의 때마다 한국의 이 제도를 많이 이렇게 반영을 했고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표준 저 커멘트들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우리 27556에 이제 우리 마이데이터 산업에 이 그림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하나 유스 케이스로 27701, 27556의 이 표준에 이렇게 반영한 결과입니다. 27570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시겠지만 2021년인가요? 프라이버시 스마트 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때 이걸 처음부터 참조했습니다. 27701에 대한 여기 보시면 뭐 상위 수준으로 굉장히 상위 수준으로 이 프라이버시를 설계할 때부터 이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해서 개인정보 중심 설계를 적용하며 그다음에 위험 평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27701에 나와 있는 요구 사항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 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이렇게 개발할 때 여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